자, 공통수학 1 6강 봅니다. 6강에서는 식의 전개와 개수의 의미, 개수 구하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자, 식을 전개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두 개 이상의 이제 다항식이 있는데 그걸 곱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거, 그걸 전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개할 때는 이제 뭐 분배 법칙과 지수 법칙을 앞에서 배운 이용해서 주로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항의 개수에 대해서 그 개수를 구해볼 거고, 또한 그 개수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문 1 보시면, 이거는 뭐 이제 연습으로 분배 법칙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 식을 전개하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보이랍니다. 자, 한번 써보고 해봅시다. 자, x 플러스 2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런 식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전개할 거예요. 전개. 그러니까 다항식이 지금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전개한다라는 거. 곱한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에 항 x, 이거에 대해서 얘랑 곱하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고, 이렇게 분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분배. 그래서 분배해서 써보면, x,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2 이렇게 하고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다 이렇게. 이게 이제 분배 법칙을 쓴 거지. 분배 법칙.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분배하면 되죠. 여기도 분배하는 거지. 그래서 분배 법칙을 써서 전개를 할 건데, 이렇게 곱할 때, 분배할 때 x하고 x제곱은 곱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x세제곱이 되는 거지. 지금 분배 법칙과 지수 법칙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x하고 x제곱 곱하면 x세제곱, 분배하고 지수 법칙을 이용한 거죠. 다음 플러스 x하고 2x 이렇게 2x제곱 분배하고 지수 법칙 사용했죠. 그 다음에 또 분배하면 이렇게 4x 이렇게 되고, 다음 뒤에 거 정리합니다. 분배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이다. 자, 이제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좀 긴 식을 정리를 할 때 내림차순 정리 아니면 오름차순 정리를 하는데, 우리는 주로 내림차순 하니까 높은 항부터 x세제곱 여기 있죠. 그래서 x의 세제곱 플러스 제곱은 2x제곱 플러스 4x제곱, 다음 4x 플러스 8x, 그 다음에 x가 없는 거 상수항 8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분배 법칙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고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지워놓고 문 2로 와서, 문 2 개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 개수. 자, 봅시다.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면, 뭐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알겠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이렇게 하는데, a제곱의 개수는 1이잖아요. ab의 개수는 2고 b제곱의 개수는 1이잖아요. 이 각각의 개수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특히 개수가 의미하는 걸 물어볼 때, 이 개수가 이제 상수일 때 주로 이제 물어보는데, 뭐냐 그러면 a제곱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ab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지. b제곱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라는 거지. 뭔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보시자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이렇잖아. 우리가 이걸 전개할 때 잘 보시면 여기 항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도 항이 두 개가 있는데, 괄호마다 항 하나씩 나와서 한 개의 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앞에 괄호에서 a가 나오고 뒤에 괄호에서 a 이렇게 만나야 우리는 a제곱이라는 게 나오지. a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한다면,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면 a제곱은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저렇게 만나는 거. 그래서 a제곱의 개수는 1인 거예요. 그러면 b부터 해볼까요? b제곱은, 그럼 앞에 괄호에서 b, 뒤에 괄호에서도 b, 이렇게 두 개가 곱해서 나와야 b제곱이 나온다.
즉 B제곱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그래서 B제곱의 개수는 1이야 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AB. 앞에서 A가 나오고 뒤에서 B가 나오면 AB지. 아, AB. 또 앞에서는 B가 나오고 뒤에서는 A가 나오면 BA인데 결국 AB지. 즉, AB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그래서 AB의 개수는 2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 항이 만들어지는, 그 항의 문자가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다. 그 문자의 조합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의 수, 경우의 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 하나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걸 이게 뒤에서 배울 텐데, 전개를 해도 되고요. 전개. 만약에 저거를 전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요렇게 돼야 A 플러스 B의 세제곱인데, 여기서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자면 A가 가장 크면 몇 차? 3차가 나오는 거잖아. A 세제곱. 그 A 세제곱의 개수는 얼마냐 그 말은 저걸 전개했을 때 A 세제곱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A 세제곱은 앞에 괄호에서 A가 나오고 중간 괄호에서도 A가 나오고 세 번째 괄호에서도 A가 나와서 저렇게 곱해야 요때 A 세제곱이 나오네. 곱하면. 그런데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1A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엔 A제곱 B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A제곱 B는 하나가 나오겠지 이렇게. 이거 몇 가지 경우가 있겠냐? 그게 A제곱 B의 개수란 말이지. 자, 그러면 A가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A가 나오고 여기서 A가 나오고 여기서는 B가 나와야 A제곱 B가 되지. 이렇게 한 가지. 그럼 세 가지겠네. 왜냐하면 B가 그럼 어디서 나오냐는 건데 B가 세 번째 지금 괄호에서 아니면 두 번째 괄호에서 아니면 첫 번째 괄호에서 나오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A가 나왔고 여긴 B가 나왔고 여기서는 A가 나왔다 이런 얘기. 첫 번째 괄호에서 B가 나오면 두 번째 괄호에서 A, 세 번째 괄호에서도 A 이렇게 나온 게 A 제곱 B니까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A, B의 제곱은 얼마나 몇 가지나 나오는데 A, B의 제곱. 그럼 A가 하나 나오고 B가 두 개 나오는 거니까 괄호가 세 개인데 어느 괄호에서 A가 나올 거니? 그냥 생각해보면 되는 거지 뭐. 세 가지겠죠? 그 다음 B세제곱은 어때? B세제곱은 각각의 괄호에서 전부 B가 나와야지. 그렇잖아?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 항의 개수가 갖는 의미는 지금 A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A제곱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그게 개수다. AB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B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갖는 의미라는 게 그 문자의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사. 저 전개식에서 x7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x7제곱의 개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저거 괄호가 두 개가 있는데 제곱이니까 7제곱이 나오려면 어차피 x8제곱부터는 필요가 없어요. x8제곱이 나와버리면 뒤에서 뭐가 나와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요 식을 어떻게 바꿔도 되냐 하면 1 플러스 x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만 보면 돼? x의 7제곱까지만 보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뒤에 제곱이 있으니까 괄호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요만큼이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이거 전개했을 때 x7제곱의 개수, x7제곱은 몇 가지나 만들 수 있니? 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 앞에 괄호에서 1이 나오면 뒤에 괄호에서는 x7제곱이 나와야지 뭐. 그래야지 곱하면 x7제곱이잖아. 그렇다면 앞에 괄호에서 1이 아니라 x가 나오면 뒤에서는 뭐 x6제곱이 나오면 되지. 그렇다면 여기서 x3제곱이 나온다면 그럼 여기는 x5제곱이지 뭐. 이렇게 해서 앞에 괄호에서 그럼 x7제곱이 나오면 그러면 뒤에 괄호에서는 1이 나오면 되지. 결국은 이걸 보니까 x7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그럼 또 흥분해갖고 7가지 막 이러면 망한다고요. 항상 조심하시라고. 여기 1이 있는 거고 1 하나가 더 있으니까 8가지죠. 이거 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7가지라고 얘기한 답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물론 그렇게 거기까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시죠? 항상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8가지 x7제곱의 개수는 8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식을 진짜로 전개했을 때 8x7제곱이라는 항이 등장한다. 그런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1 플러스 x 플러스 2x제곱의 전체 제곱. 이거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a라 하고. 그래? 그 다음에 1 플러스 x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제곱 앞에 식이랑 비슷한데 요거 하나가 더 있죠, 지금. 그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b라 할 때 a, b를 구하라. 그러면 다 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굳이 a, b라 하고 a 빼기 b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 앞에 식은 봐봐. 앞에 식은 1 플러스 x 플러스 2x제곱. 이거의 제곱에서 x제곱의 개수를 뭐 예를 들어서 요거 이렇게 전개했을 때 ax제곱이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뒤에 식에선 이거를 전개를 할 건데 사실 제곱이 있어서 그리고 뭐 괄호가 2개인데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미 3x제곱은 제곱을 넘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쟤는 x제곱의 개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없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니 나는 저 식을 그냥 1 플러스 x 플러스 2x제곱 3x제곱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b라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bx제곱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앞에 식과 뒤에 식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 두 개를 이렇게 바라보면 결국은 a, b는 같을 수밖에 없네.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a하고 b는 같은 거네. 따라서 저기서 말하는 a 빼기 b는 얼마? 0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학생들한테 풀어봐라 이러면 다 계산한다고. 제곱? 이거 할만한데? 이거 뭐 바로 2개.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 할만한데? 그럼 다 전개한다고. 맞추면 다행인데 그러고서도 그리고 막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틀리고.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장난치는 그 느낌이 보이잖아요. 이 식이 같은데 이만큼이 같은데. 그렇죠?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자,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갑니다. 마지막 문 6. 자, 이거의 전개식에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 우리가 개수의 합을 구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상수항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합을 구하라 이러면 간단하지 뭐. 중학교 때도 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를까봐?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제곱 전개했을 때 개수의 합이 얼마냐? 그러면 x의 제곱. 우리 이 정도는 알잖아. 2x 플러스 1. 자, 개수의 합이 얼마야? 1, 2, 1. 4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그럼 꼭 이렇게 해봐야 돼? 그런 거 아니죠. 하나만 더 해볼까? 이제 x 플러스 이번에 2의 제곱? 이 정도도 뭐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개수의 합은 1, 4, 4, 9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결국 개수의 합만 물어본다면 어차피 우리가 여기 있는 2를 읽는다는 건 문자 x는 안 보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2만 본다는 건 문자 x는 안 보는 거잖아요. 여기는 1만 있다고 보는 거고 문자 x를 안 보는 거니까 0 취급하는 게 아니라 0 넣으면 0 돼버리잖아. 1 대입하는 거야. 1. x제곱. x를 1이라고 보면 1 곱하기 요거 1이면 그 1 더하기 2 더하기 1이 그대로 나오잖아. 그래서 애시당초 여기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 2를 대입하면 된다고.
그럼 개수의 총합은 4가 된다. 그럼 여기는 어때? x에다 1 대입하면 3, 3은 9.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개수의 합은 그 문자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 얼마냐라고 하면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 1 더하기 점점점 1의 제곱과 같다는 얘기지. 그럼 괄호 안에 1이 몇 개야? 그럼 또 흥분해갖고 100개 이러면 안 되고요. 그렇죠? 여기 x1이 있네. 총 101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뭐 이거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101의 제곱이다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의 합은 문자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마지막 정리. 자, 문자 앞에 개수가 의미하는 것은 그 문자가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물어본다면 문자에 1을 대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강을 마무리합니다.